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원소기호와 화학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있는 이 기호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기호는 이 박스 안에 깨지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으니까 주의하세요 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곳은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와이파이 가능 지역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이 물질은 독성 물질이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죠. 굳이 우리가 길게 글로 쓰지 않아도 기호를 이용했더니 훨씬 알아보기가 쉬워졌고요. 국적에도 관계없이 우리가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이런 원소들 그리고 몇 가지 분자들은 어떨까요? 원소와 분자들 역시 우리가 기호를 이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고요. 국적에도 관계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소기호와 화학식을 배워볼 건데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원소와 분자를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입니다. 우리 먼저 원소기호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중세 연금술사들은요, 처음에는 발견된 원소가 적었기 때문에 그냥 자신만 알아볼 수 있는 그림으로 표현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발견되는 원소가 늘어나기 시작했겠죠. 공통으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호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돌턴이라는 과학자가 알파벳 또는 그림을 이용하기 시작했는데요. 발견되는 원소가 점점 많아지는데 계속 이렇게 그림을 그리려니 조금 번거로워졌어요. 그래서 베르셀리우스라는 과학자가 원소들을 간단한 문자로 표현하기 시작했고요. 이 베르셀리우스가 제안한 원소 기호가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울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원소 기호입니다.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게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원소 기호 누가 제안했을까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베르셀리우스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역사적으로 원소기호 표현 방법이 변해온 까닭은요. 첫 번째로 발견된 원소의 종류가 많아지면서 그림이 아닌 문자를 이용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세계 공통으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호가 필요했기 때문이겠죠. 각 나라마다 다른 기호를 쓰면은 소통이 어려우니까 공유할 수 있는 세계 공통 기호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드디어 본격적으로 원소기호 배워볼게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원소기호, 아까 누가 제안했다고 했죠? 그렇죠. 베르셀리우스가 제안을 했습니다. 베르셀리우스는요, 주로 원소 이름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나타냈어요. 첫 글자를 대문자로 나타냈습니다. 자, 한번 연습해 볼게요. 수소 하이드로젠 원소 기호는요,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현한 H고요. 산소 옥시젠 역시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현한 O, 탄소 카본 역시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현한 C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헬륨이라는 원소의 첫 글자도 H거든요. 그럼 헬륨도 H라고 쓴다면 수소와 헷갈리는 일이 발생하겠죠. 이렇게 첫 글자가 같을 때에는 뒤에 소문자를 추가합니다. 근데 이때 그 소문자가 항상 이 두 번째 글자를 의미하지는 않고요. 나머지 글자 중에 어떤 한 글자입니다. 자, 한번 연습해 볼게요. 헬륨은요, He라고 표현하고요. 염소는 Cl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원소 기호가 한 글자일 때는 모두 다 대문자로 쓰지만 원소 기호가 두 글자일 때는 첫 번째 글자는 무조건 대문자로, 그리고 두 번째 글자는 소문자로 나타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원소기호를 생각하실 때는요. 이 원소기호의 영어 이름이 뭐였더라? 그 다음에 어떤 글자를 뒤에다가 써야 됐더라? 이렇게 뭔가 생각하기보다는 무작정 외우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원소기호를 외워야 되냐면요. 이 표에 있는 원소기호를 모두 꼭 외우셔야 합니다. 원소기호는요, 물론 단독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뭐의 원소기호는 뭐냐? 뭐의 원소기호는 뭐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1단원을 공부하는데 도구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원소기호를 꼭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원소기호 하나하나씩 빈칸 채워볼게요. 수소는 H이고요. 헬륨은 He, 탄소는 C, 질소는 N, 산소는 O, 아연은 ZN이고요. 아이오딘은 대문자 I입니다. 나트륨은 Na, 리튬은 Li, 플루오린은 F, 염소는 Cl이에요. 소문자 L입니다. 구리는 Cu, 황은 S, 납은 Pb. 옆으로 넘어가서 은은 Ag, 철은 Fe, 칼슘은 Ca, 이름이 비슷한 칼륨은 K이고요. 알루미늄은 Al, E는 P, 망가니즈는 Mn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원소기호 암기할 때 조심해야 될 거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먼저 아이오딘입니다. 아이오딘을 이렇게 표시해둔 데도 많아요. 아이오딘은요, 대문자 I입니다. 소문자 L이 아니에요. 그리고 염소 역시 CI라고 쓰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CI 아니고요. CL입니다. 뒤에 있는 게 소문자 L이고요. 알루미늄 마찬가지로 AL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두 가지인 것들이 있어요. 나트륨과 소듐이죠. 이 두 가지 이름 둘 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원소기호를 쓸 때 기준이 항상 영어이지만은 않아요. 은 같은 경우에서는 라틴어에서 유래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소기호를 외울 때 영어 이름이 뭐였더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약간 기계적으로 영어 단어 외우듯이 암기하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소기호를 쓰면 정말 좋은 점이 뭐냐면요.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수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분자 중에 산소 원자 하나와 수소 원자 2개로 이루어진 물 분자가 있었습니다. 이 물 분자를 원소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면요. 물 분자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각각 원자 2개와 1개가 결합했다는 것, 이렇게 원자의 종류와 수까지 함께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를 우리는 화학식이라고 합니다. 화학식이란 물질을 이루는 성분 원소의 원소 기호와 숫자를 이용해서 표현한 것인데요. 여기서 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원소 기호는요, 항상 원소 기호의 대소문자 그대로 복붙해야 돼요. 그리고 숫자를 쓸 때는요, 원자의 개수를 그 원소 기호 바로 뒤에 쓰면 되고요. 숫자를 쓸 때는 아래 첨자로 조그맣게 써야 하고요. 1은 생략해야 합니다. 아직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가죠? 바로 연습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산소 분자는요, 이렇게 산소 원자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소 분자를 화학식으로 나타낼 때는 일단 산소의 원소 기호 5를 써주고요. 한 분자에 산소 원자가 2개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서 산소 원소 기호 뒤에 2를 쓸 건데 이때 작게 쓸 거예요. 그래서 O2가 산소 분자의 화학식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O2라는 분자식을 본다면 산소 원자 2개로 이루어진 분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뿐만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도 있죠. 바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분자는요,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먼저 수소의 원소기호 H 써주고요. 수소 원자가 2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H 뒤에 아래 첨자로 2를 써줍니다. 그리고 산소 원자도 원소기호 생각해야 되겠죠. 산소의 원소기호 O인데요. 이때 두 번째 나오는 원소기호라고 소문자 O라고 쓰면 안 되고요. 우리 산소의 원소기호는 원래 대문자 O죠. 원소기호 대소문자 그대로 복붙해야 합니다. 자, 지금 산소 원자는 1개 존재해요. 이렇다고 해서 O 뒤에 1을 쓰면 안 되고요. 1은 생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H2O라는 화학식을 본다면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로 이루어진 분자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물 분자를 볼 때 선생님, 화학식 쓸 때 수소를 먼저 쓸지 아니면 산소를 먼저 쓸지 어떻게 하나요? 라고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화학식 역시 그냥 영어 단어처럼 통째로 외우는 것을 추천합니다. 따로 정해진 규칙 같은 거는 없어요. 예외가 아주 많습니다. 자, 그럼 여러 가지 물질의 화학식 우리가 공부해 볼게요. 수소 기체는요, 수소 원자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H2라고 표현하고요. 산소 기체는 산소 원자 2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O2. 오존은요, 산소 원자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O3. 질소는요, 질소 원자 2개, N2. 자, 아랫줄은요, 2가지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들입니다. 이산화탄소는요, 탄소 원자가 1개인데 1은 생략해야 되겠죠. 그리고 산소 원자 2개. 이렇게 O 역시 대문자로 써야 합니다. 원래의 원소기호 그대로 복붙해야 돼요. 메테인은요, 탄소 원자 1개, 1 생략하고 수소 원자 4개입니다. 물은요,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1개니까 1 생략하고요. 암모니아는 질소 원자 1개니까 1 생략하고요. 수소 원자 3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이렇게 분자 모형을 줘서 화학식을 쓰기가 조금 쉽지만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어떤 물질이다 이 이름만 보고도 화학식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바로 연습해 볼게요. 선생님이 화면에 4가지 화학식을 써봤는데요. 모두 틀렸습니다. 지금부터 이 4가지 경우에서 틀린 곳을 찾아서 바른 표현으로 한번 고쳐볼게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H2O 바른 표현은 H2에서 숫자를 작은 아래 첨자로 써야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CO2에서는요. 산소의 원소기호는 원래 대문자 O입니다. 원소기호의 대소문자 그대로 복붙해야 하고요. 세 번째 암모니아 NH3에서 1은 항상 생략해줘야 되고요. 네 번째 수소 원자 4개와 탄소 원자 하나로 이루어진 물질은 메테인입니다. 메테인은요, 탄소를 앞에 씁니다. CH4라고 해야지 맞는 표현이지 순서가 바뀌면은 틀린 표현이에요. 자,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어떤 물질의 화학식이 뭐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화학식을 보고서 이 물질은 어떤 원자 몇 개와 어떤 원자 몇 개로 이루어져 있구나 분석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메테인의 화학식은 CH4예요. 그렇다면 메테인 한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탄소 원자가 존재하겠네요.
뒤에 아무런 숫자가 없어요. 1이 생략되어 있는 거겠죠. 메테인 한 분자에는 탄소 원자 1개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수소 원자도 존재합니다. 메테인 한 분자에 수소 원자 몇 개 있는지 봤더니 4개 있네요. 이걸 좀 응용해서 메테인 4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도 계산을 해볼까요? 자, 메테인 4분자에는요, 일단 탄소 원자가 1 곱하기 4해서 4개 존재하겠고요. 그리고 수소 원자가 4 곱하기 4해서 16개 존재하겠네요. 이렇게 응용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배운 내용 교과서 보면서 함께 정리를 해볼게요. 같이 교과서 26쪽을 보겠습니다. 오늘 수업 주제는 원소기호와 화학식이었죠. 함께 시작하기는요, 기호를 만들어보는 활동이어가지고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중요한 핵심 단어, 원소기호였습니다. 원소기호는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변해왔어요. 그래서 우리 가장 먼저 원소기호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처음에 중세 연금술사들은요, 이때는 발견된 원소가 적었기 때문에 정말 자신만 알 수 있는 그림으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발견된 원소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를 공유할 필요가 생겼죠. 그래서 과학자 돌턴은요, 알파벳이나 그림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다가 발견되는 원소가 점점 늘어서 불편해지기 시작했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원소기호는 베르셀리우스가 제안한 원소기호예요. 간단한 문자로 원소를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오늘 배운 이런 것들이 바로 베르셀리우스가 제안한 원소기호입니다. 자, 넘어가서 그 다음 쪽 볼게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원소기호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표는 꼭 암기해야 되고요. 조심할 거 아까 얘기했었죠. 아이오딘은 I라는 거, 그리고 염소는 Cl, 알루미늄은 Al입니다. AI 아니에요. 그리고 나트륨, 소듐, 그리고 칼륨, 포타슘처럼 이렇게 이름이 영어와 라틴어 두 가지로 돼 있는 것도 있어요. 두 가지 모두 외워야 합니다. 오른쪽에 원소기호의 표현 방법 볼게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요, 첫 글자는 무조건 대문자로 나타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글자는 소문자로 나타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원소기호를 이용해서 물질을 나타낸 화학식도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소와 물 분자를 가지고 연습을 해봤었죠. 화학식을 쓸 때는요, 원소기호는 무조건 원래의 원소기호 대소문자를 복붙해야 되고요. 그리고 원자의 수를 나타낼 때는 내가 표현하고 싶은 원소기호의 바로 뒤에 쓴다는 거, 그리고 크기는 작게 아래 첨자로 쓴다는 거, 그리고 중요한 1은 생략한다는 거까지 기억을 해둬야 합니다. 그리고 물처럼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요, 어떤 원소를 먼저 써야 된다라는 규칙의 예외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처럼 통째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활동 적용하기 볼게요. 다음 물질을 원소기호와 숫자를 이용하여 화학식으로 나타내보라고 합니다. 암모니아는요, 질소 원자 1개와 수소 원자 3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질소의 원소기호 N이고요. 수소의 원소기호는 H입니다. 화학식 써보면 N 먼저 쓰고 질소 원자 1개니까 1은 생략해야 되겠죠? 그리고 수소의 원소기호 H, 원소기호랑 똑같게 대문자로 쓰고요. 수소 원자는 3개니까 아래 첨자로 3 하면은 NH3 암모니아의 화학식이 됩니다. 자, 배운 내용 정리하기 잠시 영상 멈추고 빈칸 채워볼게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Na, 나트륨이죠. 다른 말로는 그렇죠, 소듐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C는 카본, 탄소이고요.
그리고 산소의 원소기호는 옥시젠 5고요. 알루미늄의 원소기호는 AL입니다. 2번, 물질을 이루는 성분원소의 원소기호와 숫자를 이용해서 물질을 표현한 것을 화학식이라고 했어요. 화학식 역시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잘 달성했는지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원소와 분자를 원소기호로 나타낼 수 있다 였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원소기호의 변천사 배워봤고요. 원소기호의 변천사 배우면서 결국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원소기호는 베르셀리우스가 제안했다 라는 것까지 배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원소기호 배웠었죠. 원소기호에서 중요한 거는요. 첫 번째 글자는 무조건 대문자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글자는 무조건 소문자라는 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화학식 배워봤었죠. 화학식 쓸 때는 원소기호의 대소문자를 그대로 복붙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숫자는 그 원소기호 뒤에 아래첨자로 작게 쓰고 1은 생략해야 한다는 거까지 외워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원소기호와 화학식은요 3학년 때도 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대로 암기하지 않으면은 3학년 때도 내용을 따라가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사실 선생님은 여러분 무조건 암기하세요 라고 하는 거를 되게 싫어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약간 영어 단어 외우는 것처럼 무작정 암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암기한 후에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그 다음 단어 내용을 배우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질 날이 꼭 올 거예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드디어 2학년의 첫 번째 중단원이 끝났습니다. 공통학습지 함께 보면서 중단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번 시간도 정말 수고 많았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